안녕. 오늘은 상은쌤 그림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. 오늘 어떤 그림 그려주신 거예요? 네, 오늘은 그냥 육면체들을 그렸는데 이제 정식 특강 들어가기 전에 한번 애들 기본기 좀 다잡으려고 좀 영상 자료 남겨놓으면서 기본 질감 육면체 편 준비했습니다. 그 기본 질감을 개체별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네. 이렇게 기초 디자인 구도를 잡아서 그리셨잖아요. 네.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일단 유리 자체가 안에 저렇게 비춰지는 거나 좀 드는 게 없으면 힘들거든요, 사실. 그래도 좀 유리 질감 자체를 좀 잘 그려보고 싶어서 안에 딱히 뭘 많이 넣기보다는 그냥 유리니까 이제 투영된다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위아래에 있는 블럭들이 살짝씩 보이게 그냥 투영되게끔만 해줬고요. 이제 아무래도 유리다 보니까 좀 명도가 밝아야겠죠? 네, 밝아야 돼서 위아래는 진한 게 제대로 넣었습니다. 밑에는 쇠고요, 위에는 벽돌 느낌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. 그림을 보면은 네. 그리드 붓자국을 꽤 많이 남기면서 채색하고 계시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친구들이 넓은 면을 채색할 때 붓자국이 남기기 되게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도 쌤은 그냥 붓자국을 남기고 채우고 계세요. 그 이유가 있나요? 일단 사실 붓자국이 남아도 그리드나 이제 결만 잘 따라가면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렇게 틀려 보이지도 않아요. 물론 좀 매끄러운 질감 같은 것도 종이 질감이나 좀 천질감, 아니 플라스틱 질감 같은 거면 조금 신중하게 해야겠지만은 이제 유리 질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붓자국이 남아도 그거 자체가 좀 묘사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좀 단단해 보이더라고요. 네. 붓자국이 결이 주는 좀 힘 같은 게 있다고 배워서 좀 그리고 붓자국의 결에 따라서 묘사하기도 더 쉬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냥 그 결 따라서 닦아주고 한번 화이트 네. 위로 쳐주면 바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네. 그릴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기준점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 결 따라서 뭐 한번 블랙 같은 거 색연필로 좀 마감해 줄 수도 있고 화이트 쳐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다 개체별로 질감이 다 다른데 그 각각의 질감별로 특징적인 부분이나 채색할 때 그리고 또뭐 이거는 꼭 피해야 된다 이렇게 채색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의할 점이 있나요? 일단은 개체별로 조금 이렇게 다양한 질감들이 모여 있을 때는 뭐 기초 디자인도 있고 농도감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 같아요. 약간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색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, 저는. 아무래도 개체 자체가 좀 가볍고 약간 명쾌한 느낌이다 보니까 네. 미색을 좀 위주로 해주고 거의 3번면은 거의 정말 톤칠만 살짝 발라놓고 안 건드렸거든요. 대신 이제 9번면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뒤에 유리 뒤에 받쳐주는 어두운 명도의 개체가 있으면 괜찮은데 뒤쪽에 맞춰주는 개체는 없어서 그냥 9번면은 눌렀습니다. 힘을 좀 줘야 되기 위해서. 그리고 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연히 일단 반영되는 개체가 있어야 쇠 같겠죠. 이제 모서리나 외곽 쪽에 이제 쇠니까 상이 비춰지는 형상이 있잖아요. 그쪽으로 상이 몰리기 때문에 외곽 부분 제일 튀어나온 부분에서 좀 명도도 제일 세고 하이라이트 묘사 같은 것도 좀 최대한 끌어줘야겠죠.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빛의 방향에 대한 본인의 어둠에 대한 해석인데 쇠는 이제 주변에 있는 장치에 따라서 이제 뭐 369가 정확히 명확하게 나눠지는 개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9번이 어둠이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그림에서도 위쪽에 유리 밝은 개체가 있기 때문에 3번면을 제일 어둡게 눌렀고요. 6번면, 9번면을 그래도 나눠야 되니까 빛 방향에 따라서 6번면을 조금 더 9번면을 조금 더 눌러줬던 것 같습니다. 벽돌 같은 개체는 이제 조금 농도감 있게 들어가야죠. 진하게 농도 진하게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붓터치도 약간 투박하게 남기면서 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 개체에서 보시면 네. 붓터치를 좀 남겨놓고서 네네. 일부러 살짝씩 터치 더 주고 해서 나중에 그런데 색연필로 정리하고 좀 닦고 하면 이제 좀 깎인 느낌이 나거든요. 그 지금 그림을 보면은 네. 각 개체별로 그 유리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얼음이나 붓돌 이런 것들이 되게 색감이 부드러지게 표현이 됐어요. 이렇게 끈 색감이 조금 뚜렷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나요? 일단은 유리는 그냥 저것도 채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. 실제로 보면은 컴포즈 블루나 블루 계통에다가 화이트를 사면 좀 채도가 높게 약간 호라이즌 느낌으로 나오는데 포인트로서의 색감을 할 수 있게 포인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색감을 추가해줬고요. 원래 무채색 유리보다 그 위에 있는 얼음도 같은 블루 계통이지만 좀 더 진하게 이제 울트라마린 계열로 바이올렛이나 좀 코발트 블루 이쪽부터 좀 쿨블루 계열로 넘어갔고 이제 뒤쪽에 있는 나무가 원래 제가 나무 쓸 때는 거의 옐로우 라이트랑 뭐 오커 같은 거 살짝 타가지고 채도 높게 가는 편인데 이제 이 친구는 좀 잠브릴리언트에다가 번트엄버 같은 걸 좀 타서 채도를 좀 낮춰주고 부주제니까 주제보다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각 개체별로 질감을 뚜렷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색감을 채도를 높여서 채색하신 거예요? 그죠. 네. 쇠에 비춰지는 것도 채도를 살짝 더 주기 위해서 살짝 그레이를 좀 더 타고
네. 원래 있는 것보다 좀 그렇게 색감 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묘사하고 계시는데 네. 각 개체별로 이제 질감마다 묘사 꿀팁이 있다면? 뭐 유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예전에 병철쌤이 하신 그 유리 장미에서 나왔던 말인데 너무 톤 같은 거에 집착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냥 좀 말끔하게. 그리고 유리가 투영하는 개체가 있으면은 그 뒤에 비춰진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위로 지나가는 화이트 같은 걸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, 사실은 이제 쇠는 이제 반영이 되는 개체가 있으면은 그 개체 위로 화이트가 안 생기는 게 맞아요.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티 안 나게 살짝 이 개체가 정말 있는 개체가 아니라 살짝 반영이 된 거다 라고 좀 알려줄 수 있게끔 살짝씩만 닦아서 너무 티 안 나게 화이트 쳐주는 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게 더 오히려 자연스럽게 네. 보이는 것 같아요. 좀 기스난 것 같기도 하고 좀 자연스럽게.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마무리가 됐는데 네. 다른 그림 지금 혹시 있나요? 그 얼음을 약간 육면체편 비슷하게 해서 이제 물이 얼음이 되는 과정을 좀 찍은 게 있긴 한데 오, 이게 약간 기본 질감 시리즈처럼. 네 그냥 완전히 기본기 다잡기로 해서 한번 네,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이니까 그쵸.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네.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 안녕.